결국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김건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과 사실을 혼동해 말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이 나와 대통령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영부인이 변호사가 필요할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야 변호사는 반환을 즉시 요구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검찰이 대통령실을 커버하며 공교로운 타이밍에 명품백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민주당은 검찰을 상대로 마지막 경고를 날려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대본을 잘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이번에 명품백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았는데 파장이 아주 심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상황을 막고 싶었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건희 측에서는 명품백 의혹 수사에 대해 일반 사건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가화될 텐데 오히려 영부인이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정치화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일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이 당사자인 사건입니다. 영부인을 일반 사건으로 취급하고 싶다면 세금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당장 순방 비용부터 김건희 여사가 사비로 충당하고 이미 사용한 비용들도 다시 국고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변호인단이 기껏 생각해낸 것이 일반 사건이었고 각화된 사건이라면서 영부인을 감싸는 것입니까? 세금으로 쓴 것들을 모두 반환하면 그때는 일반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순방에 600억 넘게 쓴 사람의 사건을 일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김 여사의 특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서면 인터뷰에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김 여사를 설득해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함정 취재이자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일반 사건이었으며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이 당사자라는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으로 번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사 절차상 영부인 조사는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 조사가 끝난 뒤에야 조사 여부 및 방식이 조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선례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 여사가 받을 수 있는 조사는 서면 조사 정도가 최대라고 강조하면서 일반인으로 취급받고 싶었다면 남편이 대통령 출마를 결정할 때 이를 막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혜택을 누리고 이제 와서 일반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외면한다고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반환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라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환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 비대위원장과의 이른바 문자 논란에 대해서는 영부인이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를 혼자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당황했는지 이상한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기존 여권의 해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측 법률 대리인이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은 지난 3일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명품백을 받은 당일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유 행정관이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 잊어 가방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명품백을 받은 당일 김 여사가 반환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김 여사 본인에게도 변호사가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기존 여권에서 명품백은 국고에 귀속되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서로 말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한다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김 여사의 지시대로 반환이 가능하다면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셈이고, 만약 반환이 불가능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김 여사가 반환 지시를 했다면 여권의 주장대로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핵심 인물로 불리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1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국고 횡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외국인의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 법률 대리는 반환 지시가 내려진 물품이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지난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여 명품백은 포장재를 뜯지 않고 보관 중이라며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여권 주장을 뒤집는 해명입니다. 정 비서실장의 이러한 발언 이후 유 행정관의 반환 지시 진술이 나온 것이어서 김 여사의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명품백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단순한 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사과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김 여사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지우 변호사는 특별한 입장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변호인으로서 제가 정부인을 설득해 인터뷰에 응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명품백과 화장품이 통일TV 재개나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 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재형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대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해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리 문제를 떠나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 같은 외부인에게 선물을 받은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의혹에 대한 사과나 입장 발표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직 영부인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문자와 같이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부인은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1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치 공작이라고 하며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TV조선이 공개한 김 여사의 문자 중 1월 19일 자에는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며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과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김 여사는 대선 전국에서 조국 사태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다며 사과가 반드시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보길 바랍니다. 최근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경고하는 목소리를 부쩍 키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에게 하루빨리 조선일보를 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15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루빨리 조선일보를 보셔야 할 것 같다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의 지난주 사설과 칼럼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보수 정권 대통령한테 보수 언론을 보라고 제안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답변했습니다. 관련해 이는 일반 사건이며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기 처분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는데요. 최 변호사는 명품 가방 수수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는 함정 취재이자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목사가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하여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행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전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앵무새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지만 착오로 반환되지 않았고 위반한 사실을 언론사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인지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몇몇 상황들은 여전히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달이 지나서야 생각해낸 변명이 돌려주라 했지만 왜 반환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의 일부는 지난 3일 김 여사의 측근인 유 행정관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한 뒤 최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에 대해 반환을 지시했지만 다른 업무가 바쁘다며 깜빡하고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목사와 유 행정관이 김 여사와 면담을 하며 가방을 전달한 것은 2022년 9월 13일이었으며 김 여사가 가방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것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해 11월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 언론사가 김 여사 측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가방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구차한 변명에 대해 행동하는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여 대통령실과 국힘당을 크게 당황시켰습니다. 최근 만들어진 사건에서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맹목적으로 믿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15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인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는 변명을 믿어줄 국민은 없다며 김건희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작으로 대통령 부인을 보호하려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의 지시를 어긴 것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하며 김건희를 지키겠다는 자기 부정은 우스개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전 국민이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명백히 보았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법 위에 군림하는 김건희에게 응당한 책임을 지울 방법은 없다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게는 압수수색이 아닌 명품백 실물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은 권력의 압박을 감지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2022년에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는 것에 대해 제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김건희의 명품백 반환 지시를 대통령실 행정관이 깜빡 잊었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의 급발진 문제는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방이 짐에 섞여 한남동 관절까지 왔다는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하며 행정관을 이용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려 하지만 이미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여러 발언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2022년 11월 한남동 관절로 이사할 때 책은 버리고 가방은 가져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당시 가방을 반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의 소환 조사는 시점을 놓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김건희 측에게 명품백 실물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현재 절차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의 일부는 최재형 목사로부터 2022년 9월 받은 명품백에 대한 관련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포함한 김건희 측과의 절차 및 방식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보다는 공문을 통해
명품백을 확보하는 방안이 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찰이 박지원 의원의 예측대로 김건희를 다시 소환 조사하지 않고 변호인의 발언 직후 가방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책 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6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최근 회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 국방대 총장 등 6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한 점에서 국회 증언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증언법 제3조는 자신이 기소될 염려나 유죄 판결에 염려가 있을 때만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실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증인 선서 없이 거짓말을 통해 국회를 모욕했다는 점에서 국회 모욕죄를 저질렀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고의로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고 바닥에 내던진 행위 등에 대해 고발장을 하루 내어 작성하고 대상자를 특정해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2월 12일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한 출석 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을 방문하던 중 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당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는 법사위원들과 이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며 대통령실 앞에 200m 떨어진 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이틀막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는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가 열려 상병특검법의 국회 제안 결과와 민생개혁 입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박천재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고민하는 척조차 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살로 지적했습니다. 저번 주 언급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박천재 직무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국민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우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보니 탄핵 열차가 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제안해서 부결될 경우 윤석법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참석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상병 특검법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생개혁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석자들의 발언과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민생 문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금 의아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보다는 최근 평가에서 이재명 당대표 선언문 8113은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며 국민을 위한 행동을 앞세워 중요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이념이라고 밝히며 당대표로의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 당대표와 달리 민생 문제에 집중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선언문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며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희망과 미래가 없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며 변화된 사회 상황에 맞춰 미래를 선도해 나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자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 노동과 저렴한 노동 비용을 감당하는 대다수의 소외 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 국가 주도로 전국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활용해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무한 자원인 햇빛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새로운 소득 기회를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